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강의실이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참 많은 것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초보 모임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처럼 몇십 년씩 또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첫 시간은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주. 초보분들도 있고, 초보분들도 좀 재물은 보는 법이라도 그래도 기본 정도는 좀 알아들으셔야 지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을 이렇게 이제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라는 어떤 그 그릇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나는 진짜 왕초보다 라고 하시는 분. 오늘 네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이따가 그 분들은 느티나무님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아직 안 되셨다, 공부. 초보는 좀 지난 것 같은데 1년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없으세요? 하여튼 이분들도 초보입니다. 준초보. 이제 왕초보는 지나갔고 준초보.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초보 과정이 있고요. 초보 과정이 있는데, 모든 게 이게 초보가 기초잖아요, 기초. 완전 기초인데, 그 기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1년쯤 정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셔서 어떤 그 명리학 교육하시는 거가 1년 정도 되면은 보통 중급 지나서 고급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중급 지나서 고급으로 올라갔다. 글씨가 안 써지네. 하여튼 고급으로 올라갔다. 근데 사주를 못 봐요. 이게 안 보여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알 것도 같은데 나보라 해보라 하면 본인 자신은 이제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기본이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건물을 올리는데 기초공사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초를 어떻게 돼요? 훑고 지나가 버려요. 갑은 목이다, 나무다. 인도 목이다, 나무다. 을목 작은 나무다, 풀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 다 배우시려고 그러면 한 1년 되면 이제 조금 사주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렇게는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안 배운대요. 이건 아셔야 돼요, 분명히. 1년이 지나면 이제 사주라는 게 뭔지 좀 아는 정도가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물론 사람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든지 그게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전문가로서 좀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는 3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 5년이 지나셔야 됩니다. 단, 이 기본에 충실했을 때. 그래서 기본 말씀드린다고 지루해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도 여쭤보면은 갑과 인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단순한 이치를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목이죠, 뭐. 그러니까 뭐 간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뭐 갑자. 이거 뭐예요? 갑자는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고목나무의 주새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시다는 이 계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삽이 잘못 쌓여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구부러져서 기울어진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다시 기출하게 생겼어. 이런 자존심.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렇죠. 불가에서도.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자기한테는 발전이 없어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난 좀 아는데 덕현 선생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혹시 가지셨다면 예,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게 마음 가지셔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비우셔야 돼요. 비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비워야만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80% 90%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기존의 방식, 관념은 좀 버리시고 오늘 잠깐만 버리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은 그 근본의 원리가 좀 와 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역을 공부하면서 무국태극이 중요한데 무국태극에 대해서 설명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순간에도 순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국태극이 계속 발동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지조차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상이고 물상이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기본에 충실하셔야 이게 넓어집니다. 이 사람 사는 어떤 그 운명을 감정하지 않습니까? 인생사예요, 인생사. 결국은 인생사를 감정을 하자고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학문의 틀을 아무리 높게 쌓은들 이 학문을 제가 아무리 사주를 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생한테 가르쳐 놨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우리 선생님 인생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가 힘든지.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렇죠. 얼마나 의식이 확장되어 있고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글자를 놓고 판단하는 그 해석의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를 들면은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주를 볼 때 돈 많으면 운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운 좋네. 근데 막상 이제 감정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기도 싫어. 돈 많은 거는 이제 자기는 채워졌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돈 많은데. 아니, 그게 나는 괴로워요. 저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괴로워? 돈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방식을 그렇게 자기가 짜놓은 자기 생각대로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안 맞으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겨버린단 말이야. 그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주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조금 청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여튼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모카토금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카토금소부터 목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 또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나무 이렇게 배우셨죠? 네? 창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무로 알고 계시면은 더 이상 굳어버리는 거죠. 창조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창조와 나무는 완전히 달라요. 창조는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는 뭐예요? 하나의 나무의 어떤 그 사물로서 고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역이지 않습니까? 역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그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는 게 역이에요. 근데 어떤 그 이론이 됐건 설명이 됐건 그것이 고정돼 버리면은 더 이상 역이 아니에요. 그 죽은 역이에요.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그렇죠? 자전거 공전을 하고, 또 우리 태양계가 우주를 계속 돌듯이, 그렇죠? 지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지축도 섰다 자빠졌다, 예?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세월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용신도 바뀌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뭘 좋아합니까? 인기, 꾸미는 거, 이런 거, 외모에 치장하게 되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좋아하는 게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나 어렸을 때는 나 20살 언저리 여자를 좋아했는데, 남자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한 50쯤 되니까 이제는 뭐 연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네. 자기 생각도 어떻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과 가치가 세월 따라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역학이에요. 근데 한번 용신을 뭐 수로 정해버렸다. 그럼 계속 수 들어오면 좋고, 올해 임진년이니까 임진년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는 안 좋다. 토 귀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죽은 역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좋다 아니면 나쁘다, 둘 중에 하나죠.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원적이란 말이죠.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저. 인생사가 뭐 아니면 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으면 돈을 쓴다? 아니, 내가 이득을 봐야 지출한다? 아니잖아요. 손해봐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쓰죠? 그렇죠? 남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원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사는 전혀. 그러니까 인생사에 대해서 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글자만 가지고 파는데 그 글자에 답이 안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나를 교육시킨 선생님들께서 그걸 넓혀주시는 역할도 좀 물론 해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목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시작 창조예요. 창조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갑일간이든 을일간이든 기일간이든 어떤 일간이든 간에 내 팔자에 벌써 옛날 도사님이 그랬단 말이죠. 목일간이다, 관이 금이다, 박도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대요. 왜 이 얘기를 간명제에다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데 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일간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피견. 그러니까 이게 나거든요. 나. 초보자분들, 이게 나예요. 나라는 에너지, 또는 동료라는 에너지, 또는 형제라는 그런 속성들로 인해서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창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벌써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목이라는 에너지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토일간 같으면은 목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일간 같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관이, 그죠? 관이 나의 어떤 시작 창조의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돈은 안 돼요. 월급이 작아요. 왜? 목이라는 에너지 시작 창조를 관장하는 것이지 결실을 관장하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시작 창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운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공부 배우시려면 돈을 쓰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움직여야 되죠.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막 공짜로 막 채워주진 않잖아요.
이유도 없이. 예. 공짜로 막 이유도 없이 채워주는 에너지는 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나한테 나가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로 한없이 솟구치는데 처음에는 일관성을 가져요. 나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역학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죠. 처음에는. 사주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배워서 뭘 해야지 생각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배우고 나서 보면 나는 좀 타로가 잘 맞는 것 같아. 난 그래서 타로 할래. 난 철학관 차릴래. 난 사주 카페 할래. 각각 달라지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진단 말이죠. 퍼진 에너지는 이게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에너지는 결국 이 목이라는 에너지는 물질이 그러니까 나한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내 팔자에 목, 분명히 누구나 목은 있어요. 근데 목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죠. 그게 없으면은 뭔가 어떤 일이 꽉 막혔을 때 새로운 일을 어떻게 돼요? 도모하고 이렇게 새롭게 전개하는 그런 힘이 약한 거죠. 예. 전전긍긍하고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토일간이 관을 목으로 쓰면 일단 직장 생활에서는 돈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자는 관이 남편이니까 관을 남편으로 써요. 관성은. 예.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이요. 벌어사주는 사람이에요. 맨날 일 벌리고. 네, 맨날 일만 벌리고 다녀요, 남편이.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제가 뺐죠. 쉽죠?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행만 잘하시면. 근데 이제 그게 뒤죽박 섞이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라는 속성을 그렇게 자꾸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뻥 가짜란 말이에요. 가상. 다 가상의 것이고. 가상의 것이 뭐예요? 대충. 빛이란 말이에요. 목이라는 에너지에 반드시 빛이 껴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다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미래가 있으니까 땡겨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목이 어디 있어요? 연월일시에? 월주에 있어요. 예? 월주에 있으세요? 월주에? 그러면은 월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사회거든요. 사회. 그게 육신이 됐건, 육신으로 뭐가 됐건, 예? 뭐가 됐건. 그러면 이분은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육신으로 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을 하실 때 대체로, 먼저 투자하시는 거예요.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들이는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제 다른 금 에너지 같은 게 연애에 있으면은 먼저 이득 보고 그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금묘화식에서. 연애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 예? 범띠 토끼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 만나면 일단 뭘 하려고 할 때 일단 확 갖다 질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버렸잖아요. 여기 오행에다 뭘 붙인 거예요? 금묘화실 붙인 거예요. 간단해요. 사주를, 그러니까 이 기본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오행 가지고 육친만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 배우시죠? 음양오행 배우시고 이거 뭐냐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육친 배우시죠. 육친 배우시고 그 다음에 12운성 같은 거
12운성 같은 거, 삼합 같은 거, 합행축파, 신살 배우고, 신살 합행축파의 공막. 뭐 육신에서 여기 뭐 지장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고. 하여튼 크게 이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틀이에요. 저기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도대체 저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는 거죠. 인생사에서. 인생사에서 뭐 하는 거냐. 12운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인생사에서 어떤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거예요?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의 기륭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육친만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니 답이 나오냐고요. 재물을 오늘 본다 그랬는데 재물을 보려면 뭐를 관찰해야 돼? 재성 관찰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땡! 네,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하면, 제가 왕하면 돈이 많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네, 이미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셨어도 그게 뭔가 아닐 것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화라는 에너지는 그래서 목의 힘을 가지고 오행이잖아요. 오행. 행. 그쵸? 행이라는 것은 계속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는 거지 목따로 화따로가 아니거든요. 계속 연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성. 이렇게. 그쵸? 목이라는 에너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확장이 됐다 그 소리죠.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화라는 에너지는 화라는 에너지는 매우 사회적 에너지예요. 사회적이다. 그리고 남한테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색욕이라 그러는데 인기예요. 인기고.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뭘 합니까? 광고하고 마케팅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마케팅을 왜 하냐? 내가 또 왜 남들 앞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떠드냐? 왜 해요? 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 이면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왜? 아무 이유가 없나요? 화라는 놈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이 뭡니까? 금이 결실이란 말이에요. 결실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사는 쫙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별개로 보실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됐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렇게 쭉 보셔야 되거든요. 연결이 됐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목부터 우리가 이제 보이지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물밑 작업으로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힘이라도 좀 있거나. 그렇죠? 19살, 20살 때는 우리 예전에 저도 19살 때부터 사회생활 했습니다만 뭐예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면 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그걸로는 안 되고 돈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네가 내 돈 줄 테니까 그러면 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행을 이 굴레가 계속 돌아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 화, 여기 이제 토가 있고요. 사실은 저기 이제 토가 저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토가 원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다 그 토를 배속을 하냐면 여기 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토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사상의 운동성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행을 설명한 거지, 이 세상은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천이라면 선천. 여기가 먼저 뭐예요? 무언가를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선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국이자 여기가 태극인 거예요. 무국은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난 거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되면 태극이, 예? 수렴이라는, 여기서는 확장이라는, 여기서는 수렴이라는 운동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은 어디? 여기죠. 내 팔자의 물질적인 영역이 어디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내 팔자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아주 쉽네요. 금은만 들어오면 돈 왕창 벌어버리네. 금의 조화란 말이죠. 근데 이 금이라는 속성은 어떻게 해요? 다 연결돼 있죠. 분명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운을 맞이한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돈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 그리고 금운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인색해요. 자기 식구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자기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그 사람들한테만 굉장히 후하고, 다른 사람, 자기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색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냥 뭐 인색하게 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리부동이라는 거, 금의,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금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그냥 딱 경계가 구분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행이 금이라 그 소리예요. 수는 뭐예요? 수는 저장의 에너지고, 그 다음에 휴식의 에너지고, 그렇죠? 예. 수가, 내 사주에 수가 어딨냐? 수가. 이게 수는 자꾸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휴식이니까. 이 집착 이런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해놓으면 딱 붙죠. 그래서 살을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 추해요. 예. 물론, 내 사람하고 얘기했죠. 근데 내 사람이어도 이렇게 살 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죠. 특히 남자들은 좀 여자분들보다 좀 싫어하는 경향이 더 많고, 여자분은 내 남편이라 그러면 자꾸 붙고 싶은 그런 게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왜 우리 선생님은 두 분께서 화로 돼 있거든요. 병호거든, 두 분이. 이 경일간에 병호로 돼 있거든요. 네, 병호로 돼 있으니까 남편의 에너지가 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라는 에너지는 뭐야?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예? 우리 필요할 때만 보게. 예,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큰 우리 선생님이 경일관 이전에 여자잖아요. 예, 음이라는 속성.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될 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 수는 어디가 자식 자리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미가 식신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자식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붙어 다니려고 그런 성질이 딱 있는 거예요. 편해요. 휴식이란 말이에요. 내 에너지, 내 팔자에 수라는 에너지. 물론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그것도 변수가 계속 있는데,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기본 값이. 여기서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모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좋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모양 자체가. 이 몸이요. 그러니까 이 축적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생목을 해서 목생화를 해서 화극금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한다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걸 하면 안 되잖아. 나쁜 거잖아.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쁜 거잖아. 자극을 받아야 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평생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우유부단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안 하잖아요. 있는 거 그냥 살면 되는데 뭘 싸우고 그래. 그냥 안 하고 말고 져버리지. 그래도 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우주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운적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확 꺾어지잖아요. 여기가 극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을 이사진들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 잘 나가는 사장이 예 알겠습니다 나가는 사람 봤어요. 그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오래 했어 그 사람이. 근데 좀 회사가 그 사람 스타일은 요즘 안 맞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근데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아직 뿌리 깊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었어. 그리고 회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장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돼요? 20대에 이렇게 살면서 20대 극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 다 극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리 이 속에 금이 있고요. 금의 작용이 있고 여기가 수의 작용이 있고 여기가 목의 작용이 있고 이게 표리 부동이에요. 여기가 화의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표정이 그러시네요. 자다가 동창을 막 두드리네. 목은 목이지 뭔 금이요? 네. 자, 겉으로 보이는 작용은 목이고 목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딱딱해져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죠. 얇으면 어떻게 해요? 쳐다가 구부러져요. 안 되죠. 화라는 것은 수의 어떤 작용을 속으로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퍼져나가지 않도록 수가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죠? 재는 무슨 색? 까만색이죠. 수잖아요. 까만색은 수. 불을 보면 가운데 무슨 색이요? 까만색. 겉에는 빨간색. 그렇죠. 이렇게 간직돼 있단 말이에요.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을 계속 바꾸고 오는데 큰 대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크게 꺾였을 때 뭔가 인생에 큰 깨우침, 아픔을 겪고 나서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큰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금화교육입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의 금화교육은 아닙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화극금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큰 그릇이 되느냐, 그 사람의 돈벌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 팔자에 금이 있는데 유금이 있는데요. 유금이 있는데 유금 하나 딸랑 있으면, 아까 금은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돈이겠네요. 유금 하나 딸랑 있으면은 돈이 아니고 자잘한 거예요. 자잘한 거. 그냥 먹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극금 받았냐 못 받았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됩니다만 이거는 평파를 거치면서 화극금 되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타고난 놈이고, 하늘에서 글자도, 자, 이것도 화극금인데 요 경금은 이제 특성이 정화를 만나야 돼요. 정화를 만나야 제대로 되고, 이 병화는 신금을 만나야 되는, 이제 음양의 짝이잖아요. 음양짝, 자기 짝이란 말이에요. 짝을 만났냐 못 만났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없는 것보단 나아요. 없는 것보단 낫고, 여기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극을 많이 받았냐, 이런 어떤 극의 형태로서 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뼈를 깎아내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살아간다, 그 소리, 그 사람 자체가.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저 힘든 거 싫어요. 고통. 아이, 나는 고통 싫어. 그 힘든 것을 감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육신적 그런 내용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요, 결과물을. 그런데 그냥 떨렁그만 있으면, 그 생각은 있죠. 물질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아픔,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순탄하게. 그래서 상극이 필요한 건데, 재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금화 교육이에요. 간단하게 제 설명드렸지만, 요게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재물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소통. 자, 여기서 농부가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결실을 거두는데, 봄부터 씨 뿌려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얻는 결과물과 여름 중간쯤에 뭐 대충 얼른 습성으로 온도 맞춰서 키워서 얻는 것과, 가을에 비닐이 쳐가지고 얻는 것과 겨울에 비닐이 쳐서 얻는 결과물과 어떤 것이 알차고 어떤 것이 오래가냐는 거죠. 어떤 거예요? 순리대로 이대로 원남이죠. 그렇죠? 뭐예요? 이놈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란 말이죠. 사람의 인생도, 목 때문에는 그 실수를 많이 해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천방지축 어린애처럼 촐랑촐랑. 그러다 이제 화대운을 만나면은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멋있게 막 어디 유명한 데 이런 데 가 있거나 나오면서 나서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상을 배워요.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의 가정을 겪어서. 근데 목의 가정 자체를 두려워하면은, 자, 목이 없는, 만약 팔자에 목이 없이 화만 있고 금만 있어. 이것과 목생화 화극금 돼 있는 것과의 결과물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자, 수가 없어. 애초에 씨가 어떻게 돼요? 애초에 호박씨가 아니라 땅콩씨였죠. 애초에 크게 씨 자체가, 여기 씨 아니에요, 씨. 그쵸? 그러니까 그릇이 크냐 작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달려있잖아요. 재성이 뭐 크고 많으면 돈이 많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게 길룡화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소통되냐, 소통되냐, 뭐하고요? 팔자 원국하고 운하고. 내 팔자에 뭔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운에서 와서 채워주고 있으면 잘 돼요. 내 팔자에 목화만 잔뜩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 준비만 된 자.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금이 오면 자기 세상을 만난 것과 같고 소통이 되잖아요. 야, 목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목이 없어요. 팔자에 목이 약해. 예, 목이 약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지출과 소모를 하면서도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채워졌는데 완벽한 글자가 없으니까 대체로 사주가 그래서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들어와도 소통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괴로울 때가 돈이 안 벌리고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그 소통이 끊어졌을 때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재물도 그러니까 안 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즐거움과 괴로움은 소통에 있어요. 내 돈 100억 있어도 집에서 집 식구들이 나하고 말을 안 해. 왕따요 집에서. 즐거워요. 즐거워. 잘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네, 그러신 분은 워낙 팔자에 스스로 다 채우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가 단절돼 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괴롭단 말이에요. 얼마가 있어도 생각을 해봐요. 그 물질적으로만 따지면 20살짜리가 괴로워요. 40대, 50대가 괴로워요. 어디를 봐도 40대, 50대가 어지간하면 돈이 더 있어요. 근데 괴롭기는 40대, 50대가 더 괴롭죠. 네. 젊어서는 소통할 게 별로 없고 적고 한두 가지만 내가 그 목적성 하나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목이라는 에너지는 저렇게 한 방향이고 화라는 에너지가 되면 될수록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금이라는 에너지가 되면은 이게 내면으로 기운이 뭉쳤잖아요, 다. 그렇죠. 내면에 뭉쳤기 때문에 예? 내적인 것에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것에 이제 문제가 생각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금은 뭐라고? 무기죠. 외적인 것으로 금수라는 것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내적인 체력이나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꾸미는 거, 머리 스타일 막 춤추고 막 이래도 하잖아요. 자기 보여주려고. 그 돈 줘? 밖에서 전국 노래장 나간다고 돈 주냐고요. 물론 저도 나갔습니다. 20살 때, 21살 때. 네. 안양시 동안구편 지금 보시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얼마나 이제 그 운에서 고리를 잘 이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 교육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냐? 그건 아니에요. 금화 교육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소통이 되고 있으면 생활할 돈은 들어오고요. 사람은 그 생활할 돈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단 금화 교육이 됐다는 건 뭐예요? 큰 돈을 돌리냐? 큰 사회적인 역량을 이렇게 돌리냐? 아니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월급 2, 300 받는 것 같고 사는 거죠. 그렇게. 그걸로 돌리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소통의 순환의 얘기죠. 지금 이 얘기에서 지금 벗어난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재성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답이 있냐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붕어빵에 아무리 찾아봐요 붕어 나오나. 피라미 새끼도 안 나오죠. 오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나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음양오행 아십니까? 다 배웠대요. 다 배웠대요.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는 글자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타인에게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저기까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5운 6기까지 사실은 아셔야 되는데 글자를 보면은 이 병이 있다. 병이 있다. 그럼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니까요. 남한테 뽐내는 모습. 병과 병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병과 정의 차이 이렇게 보자고요. 똑같은 거 하란 말이에요. 병과 정의 차이.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통변을 했어요, 기존에는. 사람들한테 성격이 무슨
밝고, 예? 굉장히 열정적이고, 대인관계가 넓고, 막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고, 예,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라는 것은 양면성을 봐야죠. 그쵸? 양면성. 양과 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양면성을 봐야 되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고, 자기 속으로는 쉬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 피하고 싶고. 여름에 태어나시면, 여름에 태어나시죠. 귀찮죠? 안 귀찮아요? 우리 선생님? 안 귀찮아요? 아니, 이렇게. 대체로 이제 운에 좀 간섭이 좀 귀찮죠. 사람 만나는 게 지치고. 근데 자주 활동은 하는데 참고 하시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 우리 선생님 특히 왜 겨울 여름을 얘기하냐면은 음양이 극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음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음하고 무슨 뭐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해석해놔. 그 말도 맞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고 그 속에서는 버글버글한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겨울생들. 그게 더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그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여름에 태어나셨어도 만약에 팔자에 쑥이나 겨울 해시나 막 이렇게 밤에 컴컴할 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중화를 좀 얻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서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미월인가요? 지금? 네, 미월이죠. 미월에 지금 옷이다. 아니 미시다. 신시다. 다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기분인지. 미월에 옷에 태어났는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돌아다니고 싶냐고요? 가기 싫다고요. 근데 미월에 해시쯤 돼봐요. 자시쯤. 시원하게 좋아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네. 미월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행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고 똑같이 미월생인데도 우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꾸 사람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그럴 것이다. 사시. 그러면 양도 많으시구만. 금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크잖아요. 그렇죠. 돈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파라는 에너지는 금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리가 있죠. 들을만 하죠. 사주를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셔야 된다. 제 눈으로는 재성만 쳐다볼게요. 재성 한 글자도 없어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돈은 현찰만 돈인지 알아요. 현찰만 돈인지 알아요. 현찰은 재성이고 부동산은 돈 아니네. 현찰은 하나도 없는데, 현찰은 1억도 없는데 부동산은 한 500억 있어요. 500억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물건에가 있어요. 시설, 공장 투자 해놨잖아요. 그거 재산 아니에요? 그게 뭘 만들어줘요? 계속 재성 만들어주고 있죠. 현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제 강사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관에가 있어요. 보통 관성이나 인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인성이가 있는 거죠. 교수들은. 그 사람이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가 우리 죽으면 그 사람들 계산을 할 때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고 월급 얼마가 뭐고 변호사가 갑자기 차에 깔려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피해보상을 해줄 때 그걸 감안해서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도 목화라는 영역 자체는 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예,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어치 가치를 만약에 공짜로 그냥 내가 딱 해줘 버렸어.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반드시 선생님은 그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사람을 끌고 오든 뭘 어떻게 하든 와서 밥을 하든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유명이지.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돼 있느냐, 외부적으로 확산이 돼 있느냐, 그 차이. 사람이 남한테 많이 베풀면 인기가 생겨요. 아, 저 사람 좋다. 많이 제가 막 솔직하게 막 얘기해 주니까 좋죠? 네. 예. 이거 다 감춰봐요. 에이씨, 인색해가지고. 아이, 가지마. 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의 차이. 내 재성이 만약에 목이다. 금일간에서 목이다. 그럼 나는 돈 생기면 뭐를 얻기 위해서, 화를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비경겁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투자. 또 사람. 많은 사람들. 예.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요게 생겨야, 그렇죠. 요게 생겨야 요게 얻어지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재성이다. 수일간이죠. 수일간인 사람이 요게 재성이다. 그러면 수일간인 사람은 그 자기 아랫사람, 부하, 사회적으로 만나는 이런 데서 돈을 막 쓰고 다녀요. 아, 수일간이라고 그러셨죠. 거기 돈 아무래도 많이 나가죠. 많죠. 예. 예. 그리고 돈을 어디서 벌려고 그래요? 관에서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 다니신 적 있으죠? 아니요. 다니시죠? 그럼 직장, 그럼 보수가 괜찮죠. 예. 좋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나의 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또 내가 나의 그 이름을 얻어서, 이름이 얻어지면 그 자체가 그냥 돈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정해져 버렸죠. 사주가 음행오행을 몰랐던 거예요.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케이스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법만 배우시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도사님 소리, 우리 옆집 사주카페 아저씨보다 훨씬 잘 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육치는 그 대상 설정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돈을 버는 구멍이 어디냐? 아버지한테 돈이 있냐? 엄마한테 돈이 있냐? 직장에 있냐? 책에 있냐? 책을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내 아랫사람 화일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병화일간이다. 예? 병신 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 누가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많이 두면 그 사람들이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을목에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괜찮겠죠. 만약에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수생 못 받아서 어떻게 돼요? 목생 화를 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빠졌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들어와서 착착착착착 일을 해내면서 큰 돈을 만들어낸다 그 소리예요. 저 사람 사주구조가. 인생이 그 틀과 맞춰져서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젊은 시절에 해수를 전혀 못 쓰는 사, 오대운을 걸어왔다고 쳐요. 만약에 젊은 시절에 아직 채워진 게 아니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 공부도 못해. 근데 이제 미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배운단 말이죠. 신부터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나이 먹어서 한 40대부터 뭔가 배우고 쿵짝쿵짝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금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구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요, 사주가. 금화교육 떠나서 금화교육 안 돼 있다고 쳐요. 위에는 땅바닥에만 돼 있어. 천간에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큰 어떤 인기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과란 말이에요. 뭘 했네 이런 거 있죠. 지지만 저렇게 돼 있어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할 게 없어도 굉장히 큰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간이 우선이다, 지지가 우선이다. 이게 필요 없고, 오히려 천간에 막 금화교육이 다 돼 있는데 밑에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목기로서만 돼 있잖아요. 목기로서만 쫙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실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만나야 돼요? 금기 만나야 돼요, 금기. 목기가 팔자에 많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 벌리고 다니고 뒷수습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대운을 만나면 수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획, 아이디어, 마케팅 이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되는 일을 못 만들어 놨다는 거죠. 돈 되는 일을. 근데 금문을 만나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팔자에 금기만 잔뜩 있어요. 만약에 젊어서 금대운을 그냥 쭉 만났다고 쳐. 금대운을. 그러면 이게 돈 많냐? 젊었을 때 돈 많이 버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젊음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어요? 목이라는 게 숨어 있잖아요. 봄의 금이란 말이에요. 봄의 금. 이렇게 보면 돼요. 젊은 시절의 금은 봄의 금이에요. 봄에 금 열리긴 딸기 같은 거. 그쵸? 열린데 그러니까 맛있고 굉장히 예쁘고 먹을만은 하죠. 그러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크지 않죠. 가치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그냥 돈 쓰고 친구들하고 사이에 내 학교 가고 그 정도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금은 언제 와야 돼요? 중년에 와야죠. 그러니까 꼭 금대운 일관이랑은 상관없나요? 예? 일관이랑은 상관없나요? 일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성으로 오면 공부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고, 식신상관이면 내 재주 갖고 돈 버는 거고, 뭐 기술자라고 소문나가지고 돈 버는 거고, 재성이면 아랫사람 사업을 쫙 버티려고 돈 버는 거나 내 와이프가 이거 있는 와이프가 제일 좋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이면 직장 좋은 데 가서 하는 거고, 그죠? 인성이면 그 학자, 공부, 책 내거나 그런 사람들 하면은 그걸로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돈 벌지. 인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광주 가서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팔자가 갑일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수가 관인소통이니까 개수가 있고 경금,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정확하게 경금이 있고 개수가 있는 형태를 우리 고전에서 관인소통이라 그래서 좋은 사주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저 모양만 봤을 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더 좋은 사주는 저 사주는 물론 직장을 갈 수는 있으나 좋은 직장이 아니다. 미관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사주가 훨씬 가치가 높은 사주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날 마침 그런 양반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 사주 한번 풀어줘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비슷해가지고요. 사주를 꺼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끝내주죠. 수생목, 그쵸? 물론 이게 목생화 떨어져야 되지만 화극, 금, 하여튼 있어야 할 글자가, 자, 천간의 글자는 이렇게 좀 믹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야 할 글자가 다 있어요.
자, 이게 관이죠, 관. 그죠? 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대단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분이란 말이야. 연봉 얼마인데 3억인가? 자기가 하여튼 뭐 광주에서 연봉으로는 몇 번째라도 하여튼 뭐 1, 2번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국에서도 그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 거. 연봉 3억 정도 되면 그냥 다른 거 빼고 연봉 딱 계약하는 연봉만. 뭐가 이 사람의 관록을 그렇게 해줬어요? 상관이죠. 이 사람 뭔가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주가 나의 관록을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뭔 재주가 있어? 재 깔고 있죠. 연에 있죠. 여기 국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연이 국가라는 의미는 다 들어보셨죠. 조상자리고 국가자리고. 정부 일, 뭐 저기 정부 일 있죠. 정부 뭐 어디 개발하려고 그러면 환경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평가. 예, 그 평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줘요. 그 마케팅을 전공했거든요. 이거 마케팅이죠. 인기. 이 마케팅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해주는데,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권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얼마에 뭐 이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거를 여기 사업을 진행했을 때 뭐 남는다, 손해본다, 이런 평가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여튼 관일이라 일도 계속 있고 또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되나 봐요. 네. 직업이나 바꿔야 될까 봐요. 네. 왜 맨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네.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교수란 말이에요. 교수는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예, 이제 강의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올해부터 진년이니까 아마 나가겠죠. 이제 진년이니까 완전 저기는 아니고 이제 관이 여러 개잖아요. 직업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직업이. 그죠? 관이 여러 개면 직업이에요. 생긴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이거 외부 출강 나가는 거고. 교수가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직장이죠. 사업하고. 제거 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 한번 보고 잠깐 불러보세요. 무신이요. 김이. 개미. 정사. 정부 방송대. 정부 방송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이 갑인대운 오셨습니까? 갑인대운 정도 오셨죠? 연세가 무신. 네, 이 정도 오셨겠죠. 일단 보세요. 사주를 보세요. 목생, 화. 목기가 좀 없지만 지장간에서 돕고 있죠. 예, 그리고 목기가 피로 이제 드러나서 좋을 거는 없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지장간에 암장돼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저 식신성이 만약에 드러났으면 되게 방정맞단 말이에요. 출랑거리고. 근데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조금 저기 하지만 우리 저 아저씨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만 내 바깥에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돼요? 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목생화, 화극 금하려고 그러는데 없네? 예,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예, 이거 없네. 이거 따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따로. 없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 나와서, 예? 좋은 학교 나오셔서 젊은 시절에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었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괜찮은 학교를 가서, 국가 공직에 준하는 대기업 정도에 들어가서 연예 있잖아요. 탁 천간에 서 있으니까 멋있죠? 화생 투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 1등급 직장은 아니어도 꽤 준수한 거예요. 그 정도 직장에서 하는데, 자, 금기가 그래서 이 금화교육을 받고 있죠. 예. 일단 팔자 구조가 금화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직장에서 돈은 잘 벌어온다는 뜻이에요. 예. 혹 배우자를 인양반을 만났으면, 예. 인양반도 돈 그냥 잘 벌어오는 남편인 거예요. 남자도. 예. 관이 많으니까 이제 그 판단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떤 배우자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남편도 그래서 능력이 있다. 왜? 금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신처럼 무식하냐? 예, 저 경금 신금이 있으면 좀 무식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막무가내 뭐 이런 거 있죠. 막무가내 내가 정하면 그냥 확 갖다가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신금이라는 신통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기본 구조가 내가 먹고 살고 쓰는데 돈벌이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구조로 돼 있죠. 예, 하등의 문제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직장 생활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근데 운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금기를 자꾸 풀어헤치죠. 예. 벌긴 벌었는데 애들한테, 예? 애들 하나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막 갖다 돈을 쓰고 다니고 이것저것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 어떤 그 문서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사셨다면은, 지금 갑인대운이니까 대출 끼고, 대출 좀, 아까 대출이라 그랬죠. 빚이니까 빚 좀 끼고, 예,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집이나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저 분양받는 거 있죠. 분양받는 거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거, 요거 했을 때 돈이 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아직 2년이 안 와서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뭐에서 결정 지었어요? 여기서 결정 지어버렸죠. 팔자에서. 그리고 이 심하게 뭘 막지를 않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내 팔자에 갖고 있는 글자를 쓸 데가 없을 때, 쓸 수가 없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묘대운 같은 거 봐봐요. 쓸 게 없잖아요. 이 원진해버리고 충해버리고 형해버리고, 그렇죠? 그럴 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지금 진년 정도 되면 조금 답답하기는 변화를 조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이동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 시기고. 맞아요. 네, 맞죠? 왜? 진이 들어오니까 짝이 딱 안 지어지잖아요. 근데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 없죠. 큰 틀 안에서 문제 없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내가 답답하단 말이죠. 뭐가 이렇게 안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올해 바뀌시겠네. 예. 하여튼, 해석의 틀을, 음양 오행이 이제 기본이 됐죠. 음양 오행. 그 틀에서 벗어난 게 있어요, 지금. 공부한 것보다는 학교를 그냥 편하게 갔고, 그다음에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교? 대학은 그냥 공부를 워낙에 안 했을 때 공부는 못 나왔어요. 예, 안 했어도 공부 좋아했죠. 아니 그냥 공부한 것보다 잘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왜 꽃이 피었잖아요. 이게 꽃 피었잖아요. 한 거에 비해서 왜 하기 싫어요? 덥잖아. 더우니까 하기 싫잖아요. 게을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 그 분야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 대학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거, 이 정도 된 거고, 왜 학교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는지 아세요?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인성이. 예, 이제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금융회사요. 금융회사. 큰 회사를 다녔고요.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벌만큼 벌었어요. 예. 벌었는데 많이 쓰기도 쓰셨죠? 4시간 맨날 애들한테 지금도 예, 오리는. 그렇죠. 자, 오행 쪽으로 지금 답까지 들으셨죠?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1년 넘게 2년, 3년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음양오행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공부 많이 하셨다고 느끼세요? 전혀 아니죠. 헛다리 짚고 있었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이 기본에, 아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도대체 목기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외에 얼마나 더 내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지. 아무리 인터넷에 떠있는 어떤 선생이 재물은 보는 법 들어가서 보면 다 용신 얘기고 육신 얘기예요. 거기 답이 없어요. 품 없어요. 이사주를 놓고 용신법으로 봐봐요. 뭐가 용신이에요? 계속, 예? 토가 많으니까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금대운 걸어오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 좋다고 얘기해야 돼. 방금 우리 선생님 인생. 나름은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 틀 있죠, 그 모습. 그거를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다 해서 뭐, 영부인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부인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거렁뱅이 단칸방에서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적절한 어정쩡한 수준의 모습을 내가 수술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있는지 알아야 투자 얘기도 나오는 거고, 돈이 찌질하게 없는데도 이거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되겠네. 그게 맞아요, 시세. 먹고 살 돈도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 투자하면 당신 돈 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뭐예요? 이 음양오행의 이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폭이 커져서 부동산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인성을 뭘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공부해야지,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공부하세요. 당신이 지금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지만 당신의 인성의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목화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라. 예. 거기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당신은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학위, 자격증 이런 것을 얻어서 취직해서 활동했을 때 너는 생활의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벌리고 모이거든 부동산에 투자하라. 만약에 인성이 목이다, 절대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넌 무조건 망한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박살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반드시 빚을 내서 투자할 것이다. 이사주는 그렇진 않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운에 의해서 대출이 껴요. 이렇게. 대출이 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축대원 가면은
이게 더 어떻게 돼요? 더 투자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들은 이제 좋아지는데 건강적인 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적인 게. 이 봐봐요. 너무 팔자가 뜨겁잖아요. 근데 너무 처지니까 너무 좋다 보면은, 예? 너무 좋다는 건 뭐냐면 너무 편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병이 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성이 목이면 그 여자 수다시키지 마요? 안 되죠. 수다시키면 목이 인성이 화일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화일간인데 만약에 이제 을목이라도 이렇게 을사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해주세요. 그러니까 화일간은 무조건 무슨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금기의 조화나 아니면 최소한 습이라도 있어야, 예, 그게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도요, 술대용 같은 거 만나면은, 예, 이때만큼은 빚내서 투자해도 상관은 없다, 그 소리예요. 이때만큼은. 예. 그러니까 지금 오행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라 말하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행 갖고 나온 거고, 육치는 부동산에다 할지, 직장에다 할지, 그것만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재물의 수준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가 맥스라면, 뭐,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이 이하는 신용불량이라고 치고, 이게 뭐, 얼마, 이렇게, 이 등급을, 사주를 보면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살겠다, 대충. 그게 뭐, 남자 팔자는 다르고, 여자 팔자는 다르다. 네 팔자로 보니까 돈이 없는데 남편 팔자를 보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 그 자기 팔자 안에, 예,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배우자하고 다 자기가 틀린 거지. 그게 뭐 팔자가 달려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후 연동자하고 부인하고 안 맞을 때 어떤 그런 영향을 또 있어요. 이미 안 맞아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팔자에서 만약에 이게 배우자 아저씨잖아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자꾸 이게 저기에요. 풀어헤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내 팔자에서는 배우자가 꼼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대운을 만나면서 어떻게 종종 사고를 치는 거죠. 종종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직장을 옮기니까. 네. 꼴에는 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니까. 아랫사람은 아니구나. 네, 직장 자체. 그러니까 이분은 기술자잖아요. 네. 그 전문직 기술자인데 직장 자체가 좋다기보다, 예, 그 기술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이시라서 그렇고, 사실은 그 직장 때문에 피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신랑은 안 가요, 저만. 네? 신랑은 나쁜다고 저만.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면 우리 아빠는 전혀 구직감이 없는 거고 저만 구직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집이 졌고 자주. 네. 우리 신랑은 풍요롭고 저만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풀어 헤쳐져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랬던 남편이 변해서 풀어 헤쳐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고정돼 있지 않죠. 그랬던 남편도 어떻게 돼?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꽉 잠가버려요. 이제 이때는 막 아무거나 아니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때쯤이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그런 데다 돈 쓰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 거죠.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 예.